안녕하십니까. 시사인 부산 김평로입니다. 지난 대선 이후 4명의 노동자와 시민단체 활동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한진중공업 노동자 최강서 씨,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이훈남 씨, 서울민권연대 최경남 씨, 그리고 한국외대 노조지부장 이호일 씨까지 이들의 연이은 죽음으로 노동계는 비탄에 빠져 있습니다. 사회 내에서는 노동자들의 잇따른 죽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무엇이 이들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했는지, 그 죽음 뒤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취재했습니다. 살려들어! 지난 12월 27일 민주노총에서 개최한 영남권 노동자 결의대회가 있었습니다. 최근 잇따라 자살한 노동자들을 추모하는 자리였습니다. 그중에는 한진중공업 노동자였던 최강서 씨도 있었습니다. 미치도록 아까운 너마저 보내는 일은 견딜 수 없다는 걸 진작 말했더라면 널 붙잡을 수 있었을까? 하지만 회사 측과 유족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죽은 지 20일이 넘도록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1일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최강서 씨가 목을 매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런 그의 죽음에 유가족과 동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고 최강서 씨는 2년에 가까운 정리해고 철회 투쟁 끝에 지난해 11월 복직을 했지만 죽기 전까지 휴직 상태였습니다. 재입사에 희망을 걸고 다시 1년을 버텼는데 막상 1년 후에는 다시 입사한다고 너무 좋아가서 첫 출근을 했는데 3시간 만에 무기한 휴직 통보를 받아버렸어요. 3시간 만에. 언제 다시 부를지 기약도 할 수 없는 그냥 무기한 휴업. 내려져 버린 거죠. 최강서 씨는 2001년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한진중공업에 입사했습니다. 번듯한 직장에서 일한다고 그는 늘 자랑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이 최강서 씨는 결혼을 했고 2 아들의 아빠가 됐는데요. 그가 변하기 시작한 건 2011년 회사의 구조 조정에 따라 해고가 되면서부터입니다. 그동안에 좀 연대 많이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면 저는 지금 힘껏 싸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가정만 알던 그가 노조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어렵게 회사로 돌아왔지만 최강서 씨는 3시간 만에 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에 따르면 그날 후부터 그는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힘있고 박력 넘치고 언제든지 친구들한테 파이팅 하자라는 에너지를 항상 우리한테 주는 친구라서 이렇게까지는 힘들어 했다라는 걸 친구들이 우리 힘든 건 이야기해도 강서에 정말 힘들었던 걸 우리가 정말 몰랐구나. 정리해고 철회 투쟁을 하며 309일 동안 크레인 농성을 벌였던 김진숙 지도위원. 그의 기억 속에 최강서 씨는 동료에 대한 애정과 복직에 대한 열망이 컸던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날도 잊어지지가 않는 게 이 친구들 복직한다 해서 갔었거든요. 제가 회사를. 지금도 사진이 있어요. 조합원들이 이렇게 모여서 정말 환하게 이제 손 흔들면서 통근버스 타고 간만동 교육장에 갔어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나가래요. 우리가 어떻게 버텼는데. 지난 가을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자들을 만났던 심리치료 상담사는 최강서 씨를 의지가 강했던 사람이라고 기억합니다. 최강서 씨는 누구보다 일터와 가족에 대한 애정이 컸지만 예상치 못한 현실에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일하려고 하는데 일조차 하지 않고 이렇게 무책임한 직장에 내가 왜 들어왔을까 이렇게 한스러워하는, 그러니까 너무 고맙고 자랑스러웠던 직장인데 이제는 그것이 나를 이렇게 초라하고 힘들게 만들 수밖에 없는 공간이 됐느냐, 이게 과연 내 잘못이냐. 그가 남긴 유서에서 그동안 겪었던 고통과 아픔을 엿볼 수 있습니다. 끝이 없는 그냥 터널인 거죠. 모든 터널, 지옥 같은 터널, 삶. 가슴에 그렇게까지나 짓누르고 있는지는 저도 유서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최강서 씨가 겪었던 고통은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최강서 씨와 친했던 이용대 씨도 휴직 통보를 받고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직장 폐쇄 2일차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잘 못 알아보겠지만 내 혼자 정리해고부터 휴직까지 그간의 심경이 기록돼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마 목숨을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것도 있거든. 일기장에는 세상에 대한 원망과 좌절감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가족을 향한 미안함도 보입니다. 재취업은 시켰지만 너 4시간 만에 다시 또 무기한 휴직 또 처리되고 나니까 그런 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노동조합에 158호 손배 때리지 노동조합을 갖다가 아예 씨를 말리려고 그러지 강서가 또 저래 또 죽어붙지 이제는 지금 완전히 정신까지도 이제 황폐되고. 이용대 씨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무기한 휴업입니다. 최강서 씨의 죽음 이후 정신과 전문의 정혜신 씨는 한진중공업 휴직 노동자를 상대로 심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렇게 모지는 생각, 내가 왜 이렇게 끔찍한 생각만 맨날 하는 걸까? 그러면서 또 고통스러워지시거든요. 강사한테 미안하고 어떤 점이 미안하세요? 옆에서 그날도 같은 사무실에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내가 10분만 20분만 더 먼저 그 문을 열어만 봤어도 내가 혹시 살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좋아하는 친구거든요. 내 좋아하는 형님들. 이게 아픈 모습을 보니까 네. 슬픈데 아픈데 분노가 자꾸 느껴져요. 솔직하게 이 현실 자체가 너무 싫고요. 걸 느끼는 거니까. 이들은 정리해고, 복직, 휴업을 같이 겪어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심리적으로 이제 집단적으로 손을 잡고 있다는 느낌만 들면 그런 상황에서는 힘들면서 가야 더 살아남아서 끝까지 잘 갈 수 있는 거예요. 강서가 예. 그렇게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렇게만 해도 저하고는 오질 않습니다. 동료의 죽음은 감당하기 힘든 아픔입니다. 아들이 있어요. 그렇구나. 그동안 겪었던 고통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크레인 중간에 있을 때 그 아파트 주민들 와가지고 차라리 거기서 뛰어내려 죽어라. 그리고 또 여기 또 무엇보다 힘든 것은 세상이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어떻게 했을까? 또 이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도 깊은 관심, 이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깊은 공감,
이 현실에 대한 깊은 주목 이것이 필요하죠.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해결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관심, 주목, 공감 그것부터 일어나야 된다. 그것도 매우 빠르게 일어나야 된다. 그래야 사람 목숨을 살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죠. 한진중공업 노동자 고 최강서 씨는 유서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손해배상 철회하라. 태어나 듣지도 보지도 못한 돈 158억 원. 그는 죽기 전까지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압박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진중공업은 2011년 파업과 관련해 노동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158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손해배상 청구서인데요. 그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 작업에 따른 추가 비용, 또 선박 이동 비용 등 11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한 노동자의 죽음을 낳은 한진중공업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그 내역을 들여다봤습니다. 최근 한진중공업 지회 92명의 조합원들은 매일 아침 출근 시간 영도 조선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 최강서 씨가 유서에 남기기도 했던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낸 158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잡 합의로 노사 간에 그 합의서를 적었는데 그 합의서 내용에는 손배 소송을 최소화하겠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취하하겠다라는 것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51억이었던 손배 소송이 자기들 말로 158억이 된 거죠. 지금처럼 조합비를 받으면 280년 정도 조합비를 받아서 전액을 다 내야 이 돈을 갚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방산 쪽입니다. 한진중공업은 왜 노동조합을 상대로 158억 원이라는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일까? 회사가 용역을 드리겠습니까? 용역 드리면 또 용역 드리겠다고 난립니다. 회사가 맞대응해서 저희도 싸움하겠습니까? 몸으로 밀고 들어오면. 회사는 할 수 있는 게 오로지 그걸 채정을 해가지고 법에다 고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하겠어요? 회사 측은 노조의 불법 파업에 따른 최소한의 손해배상 청구라고 주장합니다. 그 세부 내역을 보면 작업을 할 수 없게 된 데 따른 다른 조선소 임차 비용 30억 원, 그리고 7척의 배를 이동하는 데 드는 비용 약 2억 7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를 이동한 뒤 타 조선소에서 이뤄진 작업에 따른 추가 비용이 13억 원, 또 배 납기를 제때 못 맞춰 발생한 도장 작업 추가 비용이 11억 원 청구됐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한 것은 계약된 7척의 배를 제 날짜에 인도하지 못해 물어주는 지체 상금 103억 원입니다. 과연 이 청구 내역들은 모두 노조 파업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을까? 취재진은 파업 때문에 작업을 할 수 없어 회사 측에서 임차했다고 하는 인접한 조선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회사 측은 파업 때문에 건조가 늦어진 7척의 선박 중 4척의 선박이 이 조선소에서 마무리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상선 N222호랑 N223호 이렇게 여기서 암벽을 임차했다 하더라고요. 왜 근데 여기서 건조를? 자기들 암벽이 모자라니까 공사를 마지막으로 지금 하는데 이제 이렇게 컨베이어식으로 밀려난다 아닙니까? 배를 만들면 그럼 자기들이 그게 이제 굳이 그 자기 땅을 써가면서까지 그를 세워둘 필요 없다 이거예요. 다음 배를 받기 위해서 한진에서. 그래서 자기들이 우리 땅을 빌려갖고 세관 접수 다 시키고 우리는 손을 댄 공사가 없어요. 우리는 말 그대로 바다만 빌려준 겁니다. 배를 이곳에 계류만 시켰지 마무리 작업을 한 것은 아니라는 증언입니다. 회사 측은 선박을 이동하고 임차한 비용을 33억 원 청구했지만 이는 늘 발생하는 비용이지 파업이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취재진은 세관을 찾아가 선박 이동 허가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선박 이동에는 세관 신고가 필수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저희들이 봤죠. 여기서 작업을 한 건 아닌가요? 작업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지는 않았죠. 한진중공업은 보세 공장이거든요. 관세법상 의미로. 보세 공장에서 그 일시적인 뭐 기타 사정에 의해 가지고 장치하기 곤란할 때 일시적으로 타 구역에 장치했다가 뭐 다시 이렇게 반입한다든 이런 개념입니다. 작업을 위한 허가가 아니라 장치 허가, 즉 단순한 계류를 위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허가 기간도 파업 한 달 전이었고 사유도 파업에 따른 작업 지연이 아닌 인도 지연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세계적인 금융 위기로 인해 가지고 그 선주들 유럽 선주들의 이렇게 유동성 위기 이런 게 와가지고 그 세계적인 그 조선의 불황이 왔었습니다. 그 배를 건조하고 나서도 인도를 못하고 이렇게 선주들이 그때 인도를 하게 되면 그 가격에 대한 그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배는 이렇게 조선업은 불황인데 배를 인도할 수 없으니까 인도 거절 사태가 있었어요. 이거 보시면은 한진중공업도 이렇게 선박을 완공하고 나서 이 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또 다른 도커는 또 사용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었습니다. 한진중공업은 잠수 지원정 2척에 대해서도 선박 이동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S675, S685는 파업으로 인해 영도 조선소에서 작업을 못하게 돼 배를 다른 조선소로 이동하게 되면서 약 3억 7천만 원의 비용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 2척의 배는 어떤 허가를 받고 이동을 했을까? 신고서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게 그때. 그러니까 단순히 장치만 한다 이런 걸로.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그렇게 하고 다시 이제 완료 보고를 하고 이런 절차로 이루어지는 걸로. 그러면 S67, 685선도 다 완성된 건가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완성된 걸로. 신청 사유는 작업이 아니라 완성된 배를 일시적으로 계류하기 위한 것이라 돼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이 배에서 작업을 했던 노동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파업 기간이 12월 20일 날 이제 그때부터 파업은 그 기간 동안에는 실질적으로 야드 내에서 할 거는 다 한 거죠. 이제 마무리 작업 같은 경우는 관리자들이나 외주가 다 하지 실질적으로 저희들 현장 생산 인원이 투입돼서 작업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파업 기간 중 영도 조선소에서 작업을 했던 하청 노동자를 만났습니다. 거의 외주업체에서 일을 거의 많이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운전 나가가지고 이동하는 걸로 알고. 또 다른 증언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가까이 선박 근처 가까이까지 오시고 그랬나요? 별로 파업하시는 분들은 오시는 거 못 봤어요. 그때 이제 그냥 하고 계시는 분들은 같이 했는데 뭐 대모하시는 분들은 그쪽에 가까이는 오실 수 없게 회사 측에서 다 막고 그랬는데 보면은 엄청 많이 그 까만 옷 입으신 분들이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현장에 갈 때도 다 확인을 일일이 다 하고 그 이제 배 위에 올라가 그 가는 통로를 다 막고 있어가지고 그럼 다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현장 일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해가지고 보내고. 취재한 바에 따르면 회사 측이 청구한 선박 이동과 조선소 임차 비용은 모두가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이라고 보기는 힘들었습니다. 취재진은 노조 측 변호사를 만나봤습니다. 이미 이 배 중에 상당수는 이 파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납기가 지연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업으로 인한 납기 지연이 아니에요. 그리고 회사 측 자료 중에 일부를 보면 뭐 날씨가 안 좋아서 뭐 못한 경우도 있고 하청업체가 일을 잘 안 해서 못한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청업체가 그 중에 뭐 그 폐업을 하는 바람에 새로운 하청업체를 집어넣는다고 또 늦어진 기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103억이 다 파업으로 인한 손해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안병여기를 158억 원이라는 손해배상 청구가 과다하다는 노조 측의 주장에 대해 한진중공업은 입장이 분명했습니다. 100억이라는 게 진짜 파업 때문에 다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이 꽤 크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현재 소송 중이기 때문에 다음 주 아닙니까? 선고가 다음 주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라 거론하는 금액까지 거론하는 거는 제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그 안에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된 내용들입니다. 그러고 중요한 거는 법적 판단에 맡겨야죠. 최근 급속하게 늘고 있는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요거는 뒤에 추가로 연거 같네. 2004년도 우리 노동자들이 줄줄이 사망한 게 그거거든요. 그 배달업 열사가 돌아가셨죠. 그 손배가 아닙니까? 나이가 50이 넘은 동지가 돌아갔고, 그래서 일정 부각이 됐다고. 그다음에 예남, 그다음 김주익, 각재고, 이내남, 이게 다 손해배상 손배로 인해서 이제 돌아갔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뭐 개인한테 부여됐다고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함께 개인한테 부여되니까 돈을 집에 못 가가는 거죠. 50% 떼버린다 아닙니까? 50만 원 이리 가간다고. 그게 뭐 한두 달이면 모르겠지만은 2년을 그렇게 받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그 사람 가족까지 파괴시키는 거라고.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대기업 노조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에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2010년 121억 원 수준이던 것이 1년 만에 크게 늘어 700억 원에 육박합니다. 현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인 철도 노조를 찾아갔습니다. 철도 노조는 2009년 파업으로 약 6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된 상태. 노조뿐 아니라 개인에도 형사소송에 따른 벌금이 청구됐습니다. 전체 약 한 250명에 달하는 지부장, 그다음에 간부들, 지부 간부들, 심지어는 지부 간부들까지 손해배상 또 형사상의 고발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제 그 벌금 규모만 해도 4억, 5억 막 이렇게 되고, 또 변호사나 또 이런 걸 붙여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또 소송에 대한 대응 비용도 엄청나게 지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도 노조는 이미 지난 2006년의 파업으로 100억 원에 가까운 손해배상금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철도 노조는 철도공사에 2천원 정기 단체 교섭 체결을 위한 단체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노조비로는 감당이 안 되는 큰 금액이라 해고된 간부들이 퇴직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몇 차례 소송을 겪는 사이 노조 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심지어 동료가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번 구조조정이나 또 정리해고나 이런 것들이 진행될 때마다 저희가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 대응을 하고 나면 또 수백억의 손해배상, 또 고소고발, 또 징계, 해고 이런 것이 계속 악순환되고 해고자들이나 또 간부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 희망버스가 다시 영도를 찾았습니다. 한진중공업 노동자 고 최강서 씨를 추모하는 자리에 전국에서 1,800여 명의 시민과 단체가 모였습니다. 노동자들의 삶이 좀 배우받는 세상이 안 되면 이런 유사한 죽음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스럽기도 하고. 앞으로 저도 대학생이라서 노동자가 될 거고, 또 지금 우리 사회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무엇보다도 한진중공업에 158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고 최강서 씨의 부인은 조속한 해결을 호소합니다. 아직도 차가운 냉동고에 있는 남편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우리 아이 아빠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현재 158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둘러싸고 회사와 노조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오는 18일 이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지는데요.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최근 세계적인 경기 불황과 고용 불안정으로 사회 갈등이 늘고 있습니다.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하는 상생을 위한 사회적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부산의 유치원 부족 실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